저는 최근 들어서 좀 새로 태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이제 남들의 시선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경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도 너는 평범하게 자라야 돼. 평범하게만 자라다오. 남들처럼만 자라다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라. 평균만 해라. 뭐 공무원이 되어다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입 그런 관념들을 이렇게 제 겉에 이렇게 싸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학교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 자체가 그러하고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 그래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러는 게 숫자 놀이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게 학교에서부터 저는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에서 학교에서 그런 환경들이 저에게 더 씌워져서 저의 천성이 제대로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좀 억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의 표면적인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좀 어찌 보면 이게 난가? 사실 이게 나긴 해. 근데 또 이게 나가 또 아니야. 이게 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10대, 20대를 살아갔어요. 나는 이런 게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게 너무 하기 싫은데. 남들이 하라고 하는, 남들이 가라는 대학. 저는 사실 대학도 점수 맞춰서 갔어요. 점수 맞춰서 그 과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앞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몰랐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하고, 무슨 성대모사하고, 이야기해서 내 썰 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런 거를 전 참 좋아했었는데, 학교랑 집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제시해줘요. 직업들을, 다양한 직업들을 제시해주는데 사실은 다양하지가 않죠. 걔네들, 그분들이 제시해주는 직업들은 하나같이 나와 맞지 않는 직업.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 적성 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잖아요. 인성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그런 걸 하면은 자기의 직업, 직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직군은 저는 항상 예술가, 뭐, 작가, 연예인,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회랑 집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친구들은 알아봐 주죠. 친구들은 야, 너 되게 이런 거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친구들은 저를 알아봐 줘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질 못하고 밀고 가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베리어처럼 쌓여있는 그런 악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10대,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10대 때는
그나마 합리적이게 생각해서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고, 잠깐이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연예인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웃음을 주고 드립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네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무서웠고, 야 그런 건 안 돼 라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부로 내가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환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직업, 성우라는 꿈을 잠깐 가졌다가도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겠어 하고 남들 똑같이 가는 것처럼 가자 하고 20대 때는 공무원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사회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그냥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뭘 하지? 할 거 없는데,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하자. 왜냐면 아빠가 내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공무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도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 정말 쓸모없이 살았었는데, 매일마다 게임만 하면, 새벽마다 던파만 하면서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새벽까지. 예. 근데 12시간 넘게 매일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공부를 하면서 비록 시험은 떨어졌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3개월 공부했거든요. 비록 3개월 공부했지만 그래도 한국사 90점 맞았고, 나 좀 어쩌면 좀 쓸모 있는 천재일지도, 이런 자신감이 확 붙었어요. 비록 공무원이 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큰 걸 배웠어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뭐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남아있죠. 그런 찌꺼기가, 그 바깥에서 영향을 받은 찌꺼기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런 완전히 독립되고 혼자, 그러니까 20대 때는 자취를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옅어졌고, 30대 때는 정말 친구도 가족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그쪽에서 그냥 은둔 생활을 하면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해보자 하고 그렇게 떠났거든요. 근데 거기 1년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 1년 있으면서 이제 끌어당김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가 재작년이죠. 2021년 9월경이에요. 그때 편의점 알바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받고, 거기서 하는 내용이, 맞아, 제가 그걸 검색했어요. 제가 꼭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에 너무 들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매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법칙이 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정말 뭔가 법칙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안 이루어지는 법칙 이런 걸 찾아봤는데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걸 알게 됐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끌어당김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20대 21살 22살 때 친구에게 들었던 RNVD가 생각났고, 그 꿈꾸는 다락방 있죠. 거기서 RNVD가 생각났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거 아는 거였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고,
처음에 이제 R&VD를 접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이거 되게 매력적인 말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두 번째 접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는 완전히 그런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악습들을 벗어던지고 아기의 나. 응애 나 아기 응애 나 아기 민우 응애 응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한 아기의 상태고, 아기란 말은 즉 무엇이에요? 아기란 말은 즉 미숙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막 그런 악습들을 벗어던진 아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길로도 갈 수 있고, 하지만 미숙하죠. 아기이기 때문에. 길은 정말 다양하지만 미숙하다. 하지만 뭔가를 이룰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 지금 저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아기의 상태.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이 어떤 길로 가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라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런 걸 이루며 살 거고 제가 원하는 차, 외제차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닐 것이며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남들에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2023년 4월 4일이에요. 지금은.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나 꼭 무조건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난 무조건 뭘 해야만 해. 난 열심히 해야만 해. 난 무조건 꼭 성취해야 돼. 그런 욕심이 없고 그러한 갈망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거든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끌어당김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나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거구나. 최근 들어 알게 됐어요. 네, 나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 정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조금씩 오른다, 얼마 안 오른다, 틱톡 팔로워가 얼마 안 는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제. 그냥 어차피 잘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나태해진다는 건 또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서 잠깐만요. 친구한테 문자 와서 PC방 가재요? 도훈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다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만나면은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너 요즘 어떻게 사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해요. 저에 대해서 너 어떻게 사니 어떻게 지내니 앞으로의 예정이 뭐니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너무 편하고 저는 그런 친구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늘상 만나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좋고 그런 친구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친구들을 안 찾고 좀 멀리 하게 됐는데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피하는 이유가 좀 내 생각을 정화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냥 순전히 내 생각만을 가진 채로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인데 내가 너무 오바를 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이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면서 그때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하잖아요. 아, 수행은 이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밖에 생활을 하면서 내 할 거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도 얻어지는 지혜, 옆집 사람들, 친구, 가족에게서 얻는 지혜, 그런 것들이 진짜 배움이구나. 그런 것들도 정말 선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처와 동일시하느냐라고 그런 오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 또한 그런 것을 겪었다. 참 재밌다. 신기하다. 라는 거지. 제가 뭐 부처와 동일시하고 나도 부처와 같은 길을 걷는다. 그런 거창하고 오만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영상을 무조건 하나씩 올려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뺏기게 될 거고 쫓기게 될 거고 그럼 나는 여기에 피곤함을 느끼게 될 거고 난 이것을 일이라고 느끼게 될 거고 흥미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퀄리티가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보는 사람 또한 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매일 올려야 된다는 관념, 규칙 그런 거를 지워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태하게 살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일하게 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제가 흥미를 느끼고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고 매일마다 그것에 대해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트 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영상이 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저절로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막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한 가지 예로 저는 뭔가를 좋아할 때 정말 깊게 빠지거든요. 낚시를 전에 좋아했었는데 한여름에 정말 폭염 완전 땡볕 막 36도 막 이럴 때 그때 전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반팔 입고 낚시를 그냥 갈겼어요. 막 6시간 갈겼어요 진짜. 밀짚 모자 하나 쓰고 낚시 착 갈기고 6시간 막 살 다 타고 집에 왔는데 살 막 엄청 따갑고 막 멀겋게 올라오르고 그 정도로 근데 그때 저는 낚시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살 타고 그런 것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정말 재밌으니까 낚시만 그냥 계속 했어. 루어 낚시 했었거든요. 베스 낚시. 너무 재밌어요. 착 해갖고 착착 착착 하면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도 빠지게 됐는데 스케이트보드도 한여름에 정말 막 더워 죽겠는데 찜통 더위에 이거 스케이트보드는 그거 아시죠? 달릴 때 발로 차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5시간 동안 했어요. 5시간, 6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팡팡팡 차니까 발바닥이 다 까진 거야. 발바닥에 막 물집이 잡혀가지고, 물집이 터져가지고, 거기 다 까져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다 타고, 이제 스케이트보드 다 타고, 이제 집에 갈 때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발바닥이. 그래서 쩔뚝쩔뚝 거렸는데, 집에 가서 양말을 벗어보니까, 거기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살이 막 다 까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이렇듯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정말 순전히 몰입해서 신들렸다라고 하죠. 무라일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접어들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이거 열심히 해야지 해서 정말 열심히 끝까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네. 한 20명에 1명? 사실 그것도 많은 거지만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그런 거의 20명에 1명 꼴로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친구 중에 공무원 공부를 정말 한 3년 그 정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매일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12시간 넘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의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가서 그렇게 해요. 하물며 이제 친구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하고 이제 뒤풀이 할 때도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미안하고 가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네. 정말 드물게.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계획을 정말 충실하게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그런 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인간 본성적인 그런 것을 좀 더 응용을 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즐기는 게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즐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색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언제 퇴색이 되냐면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슬럼프가 올 때, 여기서 막힐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케이트보드 탈 때 알리가 있어요. 알리가 뭐냐면 점프 뛰는 거예요. 주행하면서 점프 뛰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접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좀 슬럼프가 오고 그러게 됐거든요. 지금은 잠깐 쉬는 거지만 전 접은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는 다른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고 그런 다른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쉬는 것이고 저도 이제 알리를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열심히 재미가 있어서 알리를 뛰는데 처음에는 얼마 못 뛰어요. 그냥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봉 점프를 뛸 때가 있어요. 물론 잔디밭에서지만 잔디밭에서는 엄청 높게 뛸 수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하고 아스팔트에 와서 뛰면은 이만큼 뛰어요. 이만큼 뛰거나 아예 못 뛰거나 이상하게 자세가 엉망이 된다거나 거기서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잔디밭에서는 내가 이만큼이나 뛸 수 있는데 아스팔트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뛴다니. 그것도 이제 아스팔트에서도 그게 성장이 안 붙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장이 잔디밭에서는 내가 성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눈에 확 보여요. 눈에 확 보여서 재밌었는데 아스팔트에서는 내 성장치가 이런 거예요. 이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서 우리 근육 하는 것처럼, 근육 붙이는 것처럼 이게 좀 인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실력이 오르는 건가? 이걸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도가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흥미 있는 거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더디게 되는 것도 조금 그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틱톡을 정말 잘 만난 게 유튜브는 조금씩 올라요. 조금씩 올라요. 물론 제 영상의 질이나 그런 게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컨텐츠나 근데 틱톡은 정말 확 올라요. 하루에 100명씩 확 오른데 유튜브는 하루에 2명, 1명, 2명, 3명 이렇게 올라요. 당연히 저는 지금 틱톡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틱톡이 이제 하루에 100명씩 오르고 막 많게는 200명씩 오르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팔로워도 계속 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틱톡을 만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만났으면 흥미도가 떨어져서 또 다른 걸로 금세 막 바뀌고 채널 새로 파고 그랬을 거예요. 틱톡 진짜 고맙습니다. 틱톡 이제 우리 팔로워 분들 진짜 고마워요. 물론 유튜브도 고맙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이런 긴 영상도 올릴 수 있고 좀 더 저는 유튜브 친구들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안 해도 서로 말은 안 해도 아는 눈빛만 이렇게 통해도 아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틱톡 친구들은 이제 서로 이제 살갑게 왔어 그래 안녕 우리 뭐 재밌게 놀자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제 유튜브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좀 다르죠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감사해요. 물론 틱톡이 팔로워가 더 높긴 하지만 저는 유튜브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걱정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찐인지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런 거라면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정말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돈 정말 많이 벌어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돈만 보고 하는데 돈 진짜 많이 벌어 가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보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저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 돈을 잘 버네? 나도 유튜브 해야지가 아니라 난 돈을 좋아해. 난 돈 버는 걸 좋아해.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돈 많이 버는 게 뭐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없고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유튜브가 있네. 유튜브 하자. 오케이. 실행.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버네? 유튜브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하는 걸 보고 저거 하면 저거네?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궁리를 하고 해서 딱 나온 게 그게 정답이에요. 응. 난 돈을 좋아해. 그럼 뭘 하지? 붕어빵 장사? 아니야. 그러면 뭐 이거 유튜브, 틱톡 오케이. 트위치 방송 오케이. 그걸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휙 하는 거랑 본인이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길이고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 시작도가. 그 시작도와 천장의 갭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번지르르한 직업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돈을 잘 버니까 본인이 진짜로 돈을 좋아하는 게 맞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뭐 그러면 오케이인데 뭐 사람들이 사람들은 뭐 타투이스트 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타투이스트 해야지. 근데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점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빠져서 거기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네.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음악 작곡하고 그런 거, 싱어송라이터 그런 거 남들에게 멋져 보여서 오케이 맞아요. 남들에게 멋져 보여서 그게 쿨해 보이고 그래서 진입할 수 있죠. 맞아요. 그치만 본인이 정말 그걸 했을 때 그걸 느끼냐? 이걸 느끼냐?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이걸 느끼냐? 이게 안 느껴진다면 무조건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회사 생활하고 안전하게 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버리고 도전을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회사 생활하고 그런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는 맞는 길이다. 나는 회사 생활하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진짜 멋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존중하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할 일이거든. 나는 못할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어도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회사 생활을 할 바에 저는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럴 거고요.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도 정말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러고 싶어요. 그만큼 회사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회사가 싫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원하는 게 없다면 뭐 회사 생활 좋아요. 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회사 생활 계속 할 거다. 그것도 진짜 멋집니다. 네. 빈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치만 이제 그런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나는 지금 이렇게 회사 생활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회사 생활해야 돼. 야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회사 생활해야 돼. 그거 해서 뭐 어떻게 되겠니? 야, 회사 생활 안전하게 하는 게 그 돈 버는 거고 진짜 안전한 길이야. 그 유튜브 돈 반짝 벌어봤자 얼마 못 가. 그 나중에 망해. Fuck you. 그냥 fuck you. 그냥 꺼지세요. 그런 말은 no no no. 남에게 그런 생각은 자신만 갖고 있으세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되고 남에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는 순간 그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고 꼴불견이 되는 거고 오지랖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공감이 가시는 분들 있으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즐겨찾기, 따봉 해주시면 되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굳이 저의 길을 따라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뭔가를 해야겠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꼭 찾아야겠어. 억지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제가 재범 달려를 보고 느꼈어요. 제가 인스타에 스토리에 글을 썼었는데, 재범 달려를 보고 느낀 게, 재범 달려 씨가 그분이 차 영상을 계속 올리거든요. 차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데 그분이 학생 때 올렸던 첫 번째 영상 있어요.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 정말 6년, 7년, 8년 된 영상인데 그때 이제 중학생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러셨을 건데 그때 이미 그때도 차 영상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 시티레이서인가 무슨 자동차 게임 영상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도 7년, 8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동차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자동차를 사랑하고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듯 우리 모두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고가 남들과 다른 거예요. 이 생각 방식, 사고, 창의력 이런 게 정말 특출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사고력 대회, 창의력 대회가 있다면 저는 1000명 중에 3000명 중에 전교죠. 전교에서 저는 1등할 자신 있어요. 정말로. 창의력, 똘끼력, 또라이력 이런 대회가 있다면 저는 1등할 자신 있고 전교 1등할 자신 있어요.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서울대 당연히 들어가요.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 이런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정말 원하는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창의력, 독창성,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높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을 한 거죠. 누군가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고기 때문에 사고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흔히들 뭐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컴퓨터 게임이라던가 뭐 악기를 다룬다던가 뭐 춤을 잘 춘다던가 노래를 잘한다던가 이런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정 없다고 판단이 드시면 저처럼 정신적으로 파고들어 보세요. 나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전교에서 3,000명 중에 1등할 자신이 있다. 전교에서 1등할 수 있다. 상위 혹은 뭐 상위 1%에 들 수 있다. 100명 중에 1등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보다 멍 때리길 잘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멍 때리는 걸 잘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포 게임을 하는데 멍 때려서 뭐 빵 튀어나왔는데도 멍 때려서 그거 하나도 안 놀랄 수 있죠. 그런 거를 영상화해서 만들면 재밌겠죠. 그거를 좀 더 감칠맛 나게 만들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복싱 선수가 치치치치치치치치 면상에 대고 이렇게 치치치치치치치치 하는데 멍을 때려서 눈 한 번도 안 깜빡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재밌죠. 굳이 뭐 이런 영상적인 쪽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걸 잘한다고 하면 일단 밸런스가 차분하다는 거고, 밸런스가 차분하다는 것은 이제 남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다면 뭐 남들이 쉽게 화를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그만두는 일, 근데 나는 정말 멍 때리기를 잘하고 성격이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는 아무튼 내가 그런 사고를 그런 거를 전교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화를 진짜 잘 낸다, 화를 진짜 엄청 잘 낸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화를 엄청 잘 내고 전 화내기는 정말 전교 1등할 자신이 있다. 화내기 날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뭐 스파르타 학원 선생님이 된다거나, 스파르타 학원 선생님 되면 정말 잘하겠죠. 정말 무서워서 잘하겠다. 화 잘 내는 선생님이면 그 무거운 분위기 잡고 뭐 이것도 몰라? 이러면은 정말 공부 무서워서 다른 의미로 잘 되긴 하겠다. 그리고 화를 잘 내면 이제 보는 사람도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게임 같은 걸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아니 이걸 봐. 지코처럼 샷건도 치고 막 화내는 모습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특출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특기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나는 잠을 잘 자요. 잠자는 거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잘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입술 뜯는 중.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에요. 내가 수분 섭취를 잘 안 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피부도 좋아지고 입술도 이제 안 트고 그런데
이까지 할게요. 이 영상 뭐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안 된 거 아니야? 녹화됐다. 오케이, 이까지 할게요. 빠이빠이.